안녕하세요. 36살 일산에 사는 전업주부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진 요즘 몸이 자꾸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운동을 시작했어요. 남들처럼 헬스나 요가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바깥 공기도 쐴 겸 집 앞에 있는 공원에 나가서 조깅을 하는 걸로 하루 일을 마무리 짓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애들 밥을 다 차려주고 초저녁쯤 나와서 공원을 2바퀴 정도 돌면서 항상 듣는 게 있는데 바로 사연 라디오네요. 최근에는 너무나 슬픈 사연을 들으면서 걷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울며 걷는데 남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서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사연 라디오에 너무 몰입되어서 듣다 보니 남들의 시선도 신경 못 쓰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 사연은 남들처럼 눈물을 흘릴 정도의 사연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너무나 기막히고 황당한 일을 겪어서 이곳에 하소연하려고 해요. 그리고 고민도 함께 토로할 겸 올려봅니다. 그 일로 저희 친정엄마는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울 정도였으니 저희 집에서는 난리가 났던 사건이었죠. 부족하지만 제 사연을 말하기 전 저희 친정 식구들을 소개해야겠네요. 부모님 두 분은 현재 충주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제 밑으로는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 서로 성별이 다른 쌍둥이 동생들이죠. 여동생이 3분 차이로 일찍 태어났고 남동생이 저희 집 막내입니다. 저와 5살 차이가 나서 동생들은 31살이죠. 어릴 때 쌍둥이 동생들이 많이 약해서 부모님들이 동생들을 잘 봐야 한다며 곧잘 이야기하셨고 그런 동생들의 수호천사 역할을 자처했었습니다. 동생들은 쌍둥이이지만 얼굴도 성별도 다르다면서 어린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항상 제가 상황 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했죠. 초등학교 때 일이라 정말 매일 쉬는 시간 아침에 일부러 동생들을 방까지 데려다 주면서 괴롭히지 말라는 무언의 눈빛을 발사하고 오곤 했습니다. 클수록 동생들을 놀리는 친구들은 덜해졌고 알아서 자기들끼리 친구들도 만들고 학교 생활을 잘 하더군요. 쌍둥이 동생들은 태어날 때 조산아로 태어났던 터라 부모님의 걱정이 많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저 역시 항상 동생들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클수록 제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되니 세상 참 좋더라고요. 남들은 쌍둥이 동생이 있다고 하면 거창하고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지 않냐고 하는데 딱히 그렇지도 않네요. 그런데 저희 집만 특별하다면 특별한 게 한 가지 있긴 합니다. 바로 쌍둥이 동생들은 서로 결혼 기념일이 같다는 거죠. 주변 친구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는데 동생들은 초중고 대학교까지 같은 곳을 나왔고 대학교 전공만 서로 다를 뿐 친구나 주변 지인들이 모두 쌍둥이 동생들과 다 아는 사이였죠. 그러다 보니 애인을 사귀면 동생들은 상대방의 애인이 서로 아는 사이였고 간혹 헤어지게 되면 아예 친구를 잃은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서로 같은 시기에 만나는 사람이 생기면서 결혼할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동생들의 생각을 들으신 부모님은 번거롭게 2번 할 필요 없으시다며 한 번에 날을 잡고 합동 결혼식을 열자고 하셨네요. 동생들은 당연히 반대를 했고 그 일로 인해 결혼식 문제로 집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잘 들어봐라. 어차피 쌍둥이 너희 서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결혼까지 생각하는데 뭘 2번을 따로 식을 올려? 서로들 다 친구고 선배라면서 아는 사이니까 그냥 아빠 말 듣고 같이 결혼식 해. 농사 짓는데 시간이 남아 도는 줄 알아?
한가한 겨울에 식 올리는 걸로 하고 그게 서로 좋을 것 같다. 아빠, 그게 말이 돼요? 남들은 자식들 축의금 2번 받는다고 좋아한다는데 결혼식을 쟤랑 같이 하라니. 도대체 언제까지 세트로 묶을 건데요? 지금 결혼 비용 2번 들 걱정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는 태어난 게 쌍둥이인 거고 결혼도 같이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 난 같이 결혼시키면 절대 이 결혼 안 할 거예요. 전 상관없어요. 아빠 뜻이 그렇다면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내 결혼식하고 네 결혼식 또 하는 건 솔직히 우리 집 사정 생각해보면 낭비긴 해. 아니면 결혼을 미뤄. 내가 먼저 하고 네가 1년 있다가 하면 되겠네.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난 이미 시댁 어른들하고 말 나온 상태고 시부모님도 올해 안에 결혼 올리고 싶어 하시거든? 그리고 내가 누나잖아. 결혼도 위아래가 있는 법이야. 아빠, 정말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 누나. 이럴 때만 3분 일찍 태어났다고 누나지. 3분 카레도 아니고. 맨날 분리할 때만 3분 누나 써먹냐? 그리고 난 하루라도 빨리 결혼식을 올려야 할 상황이야. 아빠, 제가 말했죠? 곧 손주 보실 거라고. 저가에서 배 많이 나오기 전에 빨리 식 올리고 싶어 하세요. 3분 누나보다 동생이 더 급한 상황이라고요. 전 같이 결혼식 올려도 되지만 최대한 빨리 해야 합니다. 결혼이 그렇게 빨리 하고 싶다니. 그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너희 아직 나이도 어리고 미란이 너는 공부도 더 해야 하잖아. 결혼하면 네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겠어? 시댁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결혼하면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신다 했어. 우리 시부모님들, 언니네 시부모님들처럼 꽉 막히지 않았어. 여동생은 시댁에서 결혼하면 어학연수도 보내주고 앞으로 하고 싶은 공부에 대학원까지 가라며 적극 지원해준다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여동생은 저희 집보다 시댁이 형편이 더 좋다 보니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어요. 또 예비 제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시댁에서 더 원하는 것도 있어 보였죠. 저희 집은 동생이 하고 싶은 공부를 위해 학비를 대줄 형편이 안 되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일찍 결혼을 해서 시댁의 도움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여동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남동생은 예비 옳게 될 사람이 혼전 임신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식을 치르고 싶어 했죠. 쌍둥이 동생들의 결혼 문제 때문에 부모님은 한동안 머리가 아프셨지만 결국 내린 결론이 같은 날 식을 올리게 하는 거였고 두 분은 사돈 어른들을 만나시면서 양해를 구하러 다니셨는데 모두들 흔쾌히 찬성하셔서 쌍둥이 동생들은 한날 한시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은 그야말로 저희 식구의 축제장이 되었어요. 부모님께 합동 결혼식을 다시 한다면 할 수 있겠냐고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부모님 두 분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며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와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빠는 자신을 탓할 정도로 무척 힘드셨다고 했어요. 하객들도 2배나 되고 해야 할 것도 2배나 됐기 때문에 결혼식이 끝나고 다음날 친정 부모님은 몸살을 앓을 정도였습니다. 동생들이 결혼할 때 이미 저는 가정을 꾸린 상태였고 뱃속에는 예쁜 딸을 임신하고 있었네요. 번잡한 결혼식이었지만 동생들이 마냥 어리기만 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새 가정을 꾸린다니 괜히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 전에는 서로들 잡아먹을 정도로 다투기도 많았고
소리치는 일도 많았는데 결혼하고 철든다는 말처럼 쌍둥이들은 결혼 후에 부쩍 가까워졌어요. 서로 기념일도 갖고 네 사람 모두 대학에서 알고 지낸 사이여서 무척 친했죠. 결혼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제부가 회사를 옮기는 바람에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왔는데 회사와 가까운 곳을 알아보던 중 남동생이 살고 있는 곳과 제부의 회사가 가까워서 여동생은 남동생이 사는 아파트에 다른 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친해도 가족들도 마음 안 맞고 다투기 마련인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더군요. 동생들이야 평생 볼 가족이라 그렇다 치지만 제부와 올케가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서로 가깝고 친한 사이라지만 지켜야 하는 선이 있는데 먼저 결혼을 하고 나이가 많은 연장자 입장에서 볼 때 거리낌 없이 친한 두 사람이 마음에 걸려 동생들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네요.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남동생이 너무 바쁜 날에는 제부가 반차를 내서 올케와 산부인과도 같이 가주는 사이이고 또 그걸 여동생은 괜찮다며 넘기기도 했죠. 이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 저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동생한테 제부에게 주의 좀 주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미란이는 대수롭지 않다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저를 이상하다고 말했고 오히려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꼭 민호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겠어? 그 근처 다른 아파트나 다른 동네도 더 알아봐. 동만 다르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거 불편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건 제부와 올케가 너무 친하니까. 아니 정확히는 너희 넷이 너무 친하니까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 서로 거리를 둬야 할 때도 있다는 말이야. 사람 관계라는 게 다 좋으라는 법이 없잖아. 한순간에 가족이 됐다가도 남이 되는 게 사람 사는 일인데 서로 조심해서 나쁠 것도 없고 계속 친하게만 지낸다는 보장이 있으면 가깝게 지내라고 하지. 그런데 꼭 아슬하게 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란 말이야. 언니가 너무 과민 반응한 거 아니야? 우리 신랑이랑 민호 와이프랑 어떻게 될까봐 그래? 정말 별 걱정을 다 한다. 그런 생각할 시간에 언니도 집에만 있지 말고 뭐라도 배우기라도 해봐. 그럼 그런 생각이 안 들 거야. 그리고 우리가 친하긴 한데 단지 대학교 선후배 사이야. 우리 남편 눈 높아. 도대체 뭘로 보고 그래? 그리고 서로 같이 살면 언니도 한 번에 우리 다 만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는 건 다 좋자고 내린 결정이니까 언니도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마. 그런 생각할 시간에 나 부탁이 있는데 한 달 후에 캐나다로 어학연수 다녀올 거야. 시부모님하고 오빠는 이미 허락했고 우리 부모님만 허락하면 돼. 1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면 기회도 없고 아직 아이도 없고 신혼 초일 때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오빠는 회사 때문에 여기 남고 나만 갔다 오는 거라 언니가 우리 신랑 좀 잘 챙겨주라. 같이 가는 게 아니고 혼자 간다고? 그걸 시부모님이 허락해준단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결혼 초반에 1년씩이나 떨어져 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너무 고지식한 건가? 제부가 괜찮다고 그랬단 말이지? 제부 진심은 맞는 거야? 네가 닥달한 건 아니고 그리고 그 어학연수라는 걸 꼭 가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영어라면 학원도 많고 요즘 스터디도 많이 하잖아. 너는 똑똑하니까 어학연수 꼭 가야 하는 거야? 친정 부모님은 어떻게 설득할 건데?
언니, 어학연수랑 학원 다니는 거랑 비교를 하면 안 돼. 사람들이 왜 2, 3천 들면서 어학연수를 떠나는데 그곳 현지인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러운 소통과 문화를 배우려고 그 돈 써가면서 다들 가는 거라고. 그리고 아버님도 사업하시면서 잘난 며느리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으시다고 했어. 나 어학연수 나오면 박사까지 갈 거야. 이 정도 투자는 해줘야 한다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반대할 이유는 또 뭐야? 내가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들이 학비 내주신다는데. 와, 난 도통 모르겠다. 그걸 허락한 너희 시부모님이나 1년 동안 널 안 보고 살 수 있다는 제부도 이해를 못하겠어. 친정 부모님은 반대를 하셨지만 여동생은 자신의 계획표를 보여주며 어학연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고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부모님은 여동생의 어학연수를 허락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장기 어학연수를 떠났고 몇 달이 지난 후에 남동생 집에서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말았네요. 같은 엄마 입장에서 올케가 너무 가여워서 어떠한 위로의 말을 꺼내도 위로가 되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올케는 힘들게 출산한 조카를 돌이 되기도 전에 하늘나라로 보내고 말았어요. 약하게 태어난 조카는 날 때부터 심장 소리가 약하다며 몇 달을 병원에 입원해야 했으며 수술을 한 차례 했었는데 결국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됐었죠.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고 그 시기를 버텨왔을 올케를 생각하면 먹먹할 뿐이네요. 그렇게 자식을 잃은 남동생네는 한동안 삶에 의욕 없이 쳇바퀴를 굴리는 햄스터처럼 앞만 보고 일만 했습니다. 올케는 부쩍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고 있었죠. 멀리 계신 친정 부모님의 걱정은 오직 올케와 제부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보고 올케와 혼자 있을 제부를 챙기라며 매일같이 전화를 하셨고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룬다며 하소연까지 하셨네요. 하지만 저도 딸들을 키우는 입장이라 충분히 상황들을 이해하지만 그날따라 육아에 지친 건지 동생들을 걱정하는 엄마의 말이 잔소리로 들렸고 그만 전화통화 중에 언성을 높이며 짜증을 내고 말았습니다. 네가 자주 찾아가서 반찬도 좀 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래. 정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얼마나 가슴에 묻고 있겠어. 너도 엄마라서 알 것 아니야. 자식 잃은 상처가 어떨지. 그리고 미란이는 자기 공부하는 것밖에 모르지. 내가 박서방한테도 면목이 없다. 딸은 자기 좋아하는 공부하러 먼 나라에 가 있고 지 남편이 뭘 어떻게 먹고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는지 전화 통화를 매일 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아주 내가 두 녀석들 때문에 늙는다 늙어. 엄마, 그만 좀 할 수 없어? 혼자 지내는 제부도 힘든 거 알겠고 자식 잃은 올케 마음도 알겠는데 나도 지금 힘들어. 정서방은 매일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예림이 보는 게 난 뭐 쉬운 줄 알아? 언제까지 내가 쌍둥이들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나도 내 가정이 있단 말이야. 여기 일도 바빠 힘든데 1시간 거리를 어떻게 자주 다녀? 한 번 갈 때마다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시댁에서 예림이 봐줄 수 없는 날에는 예림이 안고 대중교통 타고 제부랑 올케 보러 다녔어.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자꾸 더 하라고 하니까 미칠 것 같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고는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엄마나 모든 가족들에게 작게나마 쌓여왔던 감정들이 있었는지 엄마에게 쏘아붙이고 전화를 끊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네요. 괜히 미안하기도 했고 저보다 더 힘들 제부나 올케를 생각하니 속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마트에서 장을 한아름 보고 와서는 음식을 만들었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밑반찬 몇 개와 갈비를 양념장에 재서 다음날 제부와 남동생 내외를 만나러 가기로 했죠. 엄마에게도 화냈던 날을 사과했네요. 시댁에 첫째와 예림이를 맡기고 버스에 몸을 실었는데 그날따라 비가 무척 많이 내렸고 꼭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낮에는 따뜻했는데 밤에는 꽤 쌀쌀한 봄날이었죠. 버스 안에서 제부에게 전화를 걸어 반찬만 놓고 갈 테니 현관 비밀번호만 알려달라며 전화를 했는데 제부 입에서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부, 내가 갈비랑 밑반찬을 몇 개 해왔는데 지금 민호 집이랑 제부네 집에 가볼까 해요. 부담 갖지 말고 현관 비번만 알려주면 반찬만 넣고 나올게요. 데워 먹기만 하면 되니까 먹기 편할 거예요.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어요. 뭐 그런 걸 다 해오셨어요. 어제도 어머님이 처남한테 택배 보내셨다고 정희가 저희 집 현관 비번을 물어서 음식이 잔뜩 있을 텐데 그래도 손수 만들어 오셨으니 잘 먹겠습니다. 제가 문자로 번호 남겨놓을게요. 엄마가 음식한 걸 택배로 보냈어요? 요즘 한창 모내기 한다고 바쁘다고 해서 그럴 정신이 없으셨을 건데. 그래서 저보고 음식해서 갔다 오라고 한 거거든요. 올케가 음식을 어제 가져놨으면 한동안 음식 걱정은 없겠네요. 우선 알겠어요. 혼자 지내기 힘들까봐 저희 집이 다들 제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네요. 미란이는 자주 연락 오죠? 자주 오는데 공부하는 거 방해주기 싫어서 매일 연락 안 하고 있어요. 그나저나 혹시 처남네도 가시면 정이 좀 잘 다독여 주세요. 요즘 처남이 야근이 많아서 거의 회사 기숙사에서 자고 온대요. 그래서 요즘 저랑 자주 저녁 먹는데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처남도 힘든 거 알겠는데 정이를 좀 더 챙겼으면 해서요. 제가 처남 앞에서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래서 아직도 그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길래 자주 만나서 위로해주고 있는데 제가 공감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처형이 오늘 가신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식탁 위에 빈 반찬통이 든 종이백이 있을 거예요. 오시면 드리려고 모아놨는데 처형 힘드시면 제가 다음에 갖다 드리고요. 온 김에 가져갈게요. 그런데 올케랑은 자주 만나나 봐요? 제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예림이가 예민해서 그런지 요즘 저랑 안 떨어지려고 해서 저도 올케를 자주 신경 못 썼네요.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신경 더 쓸 테니까 제부는 미란이 좀 많이 챙겨줘요. 해외에 나가 있어서 미란이도 많이 힘들 거예요. 빨리 공부 마치고 오면 좋겠는데 말이죠. 제부가 올케를 따로 만났다는 말이 이상하게 제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았고 해외에 나가서 외롭게 공부하고 있는 동생이 안쓰러웠어요. 미란이 말처럼 너무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언니와 누나가 된 입장에서 일어나면 안 될 일들까지 생각이 들자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들었네요. 남동생네 집을 갔는데 올케는 어디를 갔는지 안 보였고 집안은 그야말로 난리가 아니었죠. 올케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으니 함부로 살림에 손을 댈 수 없어서 반찬만 냉장고에 넣고 나왔습니다. 올케는 아이를 잃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있거나 갑자기 소리내서 울거나 또 하루 종일 잠만 잘 때도 있었어요. 한 번은 남동생이 올케의 변덕에 너무나 힘들어서 저에게 하소연하며 전화를 한 적도 있었네요.
한동안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오늘 집안 꼴을 보니 아직도 올케는 마음을 다스릴 시간이 부족한 듯 보였습니다. 몇몇 동을 지나서 제부네 집으로 갔는데 오히려 제부는 사람이 안 사는 집처럼 아주 깔끔하게 해놓고 살고 있었네요.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고 소파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집이 너무나 다르게 살고 있고 그 원인을 모두 제 동생들이 하는 것 같아 속이 상했네요. 쌍둥이들을 너무 일찍 결혼시킨 건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되었는지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동생들 일에 나서는 건가 싶기도 해서 그냥 알아서 살게 둘까 하는 마음도 들더군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앓는 소리 같은 끙끙대는 소리가 들렸고 분명 사람 목소리 같아서 소름이 돋았어요. 소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갔는데 에어컨 실외기실에서 나는 소리 같아 조심히 문을 열어 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반실신 상태의 올케가 실외기실에 주저앉아 있었고 기척이 없는 올케를 깨워야만 했습니다. 올케는 거실 소파에 간신히 데려와 눕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올케에게 따져 물었네요. 왜 올케가 제부네 집에 있는 거야? 지금 이 꼴은 또 뭐고?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이야기 좀 해봐. 요즘 자주 둘이서 만난다고 하던데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둘 사이를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지? 말 좀 해보라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여기에서 못 나오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이 꼴은 또 뭐야? 어젯밤에 저 안에서 잔 거야? 실외기실 안에서는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나저나 형님, 지금 저랑 선배를 의심하는 거예요? 너무하네요. 제 심정이 지금 어떨지 형님은 이해해 주셔야죠.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고 있었나 보네요. 어쩐지 저번에 미란이가 괜히 절 떠보는 말을 하더라니. 아무리 제가 요즘 정신없는 사람처럼 산다지만 형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은 아니네요. 그럼 도대체 올케가 제부 집에 있는 이유가 뭔데? 왜 실외기실에 숨어 있었던 거야? 당당하면 나와서 나를 맞이하면 될 텐데, 안 그래?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설명 좀 해줘. 그리고 우리 엄마가 올케네 집에 택배 보낸 사실이 없다는데 올케는 왜 제부한테 그런 말을 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거야? 내가 오해하지 않게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나도 요즘 머리가 터질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렇게 된 거 솔직히 다 터놓자. 그럼 솔직히 형님께만 말씀드릴게요. 요즘 자주 선배를 만나긴 했어요. 원래 서로 결혼 전에도 친했고 같이 만나서 술 한잔하고 그러게 당연했잖아요. 형님도 아시다시피 제 남편은 매일 야근에 자기도 자식 잃었다고 집에 오면 자꾸 괴로운 생각이 들어서 내일 기숙사에서 지내기나 하고 반면에 선배는 6시면 칼퇴근해 미란이도 장기 어학연수 떠나 있고 저녁 되면 거의 매일 전화하면서 저녁 먹고 헤어지고는 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는 서로 가까이 지내는 게 시댁 눈치도 보이고 형님도 싫어하시는 걸 대놓고 티내셔서 자주 보지 않으려고 했죠. 근데 그게 말처럼 쉽나요? 서로 알고 지낸 세월들이 얼마나 많은데 남들 시선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저 아이 잃고 남편은 계속 일만 하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 보니 선배 퇴근하면 종종 만나서 밥 먹은 게 다예요. 선배네 집에 들어온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번 주에 남편도 늦는다고 해서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선배가 불러낸 바람에 밥을 먹고 집에 돌아오는데
제가 유일하게 침이 붙이는 게 복권이에요. 그냥 습관처럼 편의점 가서 복권 숫자 마킹하고 저랑 같은 번호를 찍어서 선배도 한 장 뽑아줬죠. 그런데 선배는 복권에 관심도 없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해서 제가 기념으로라도 가지라면서 복권 영수증을 건넸어요. 그리고 주말 돼서 확인해보니까 글쎄 20억짜리 로또에 당첨된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선배한테 로또 당첨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제가 준 복권 어쨌냐고 하니까 집 어딘가에 둔 것 같다길래 순간 드는 마음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어차피 선배는 당첨된 사실도 모르고 있는데 또 알고 싶어 하지도 않더라고요. 인터넷을 보니까 저랑 같은 번호로 당첨된 사람만 4명이더라고요. 거기에 선배랑 저랑 합치면 6명이서 20억을 나눠야 한다는 소리인데 형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준 번호라고요. 그게 당첨이 됐고요. 그래서 선배 몰래 복권 영수증만 찾아서 가려고 어제 선배 집에 몰래 들어왔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선배가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우선 시래기실 안에 몸을 숨겼고 선배는 몇 분 있다 다시 나가더라고요. 선배가 문 닫는 소리가 나서 나가려고 했는데 하필 시래기실 문이 고장난 건지 안에서는 열리지도 않고 핸드폰은 거실에 놓고 와서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날따라 선배는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렇게 하루 꼬박 여기서 지내다 결국 형님한테 발견됐네요. 저 시래기실 안에 있는 동안 몸은 힘들어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럼 시래기실에 숨어있던 게 복권 찾으러 온 거 제부한테 안 들키려고 숨었다는 거야?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잖아. 그럼 20억을 선배랑 나눠야 하는데요. 형님은 그렇게 하실 건가 보지만 저는 아니네요. 어차피 선배는 단일도 복권 번호에 개입한 적도 없고 제가 다 하고 영수증만 건넨 거예요. 받으려면 제가 다 받아야죠. 올케는 꼬박 하루를 시래기실 안에 있었는데도 어디에 굴러다니고 있을 복권 종이를 아픈 몸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음식이라도 먹고 복권 영수증은 나중에 찾으라고 해도 올케는 듣기는커녕 도와주지 않을 거면 제부 집에서 나가라는 말만 했네요. 남동생도 이 사실을 아냐고 물었는데 올케의 입에서 어이없는 대답이 나와서 그만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올케, 이러지 말고 제부나 민호한테 알리자. 민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 둘이 서로 부부잖아. 난 지금 올케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이상한 건가? 왜 복권 당첨을 아무에게도 안 알린 거야? 형님, 지금까지 제 말 뭘로 알아들었어요? 제가 알렸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겠죠. 제 남편이랑 선배한테 알리고 그냥 사이좋게 복권 당첨된 거 나누면 될 일이겠죠. 그런데 전 그렇게 안 하려고요. 남편이랑 이혼할 거예요. 너무 성급한 결혼이었어요. 이렇게 아이 잃고 힘든데 저에게 아무런 힘도 돼주지 않는 남편이 무슨 소용인가요? 앞으로 더 험난한 어려운 일 있으면 저희 부부는 서로 돕고 같이 해결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각자 슬퍼하며 시간이 치료해주길 바라면서 지낼 거예요. 그럴 바에는 저 그냥 혼자 살래요. 형님한테도 복권 당첨된 거 말 안 하고 그냥 저만 알다가 이혼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 다 말할게요. 얼마나 제 슬픔 이해해 주셨어요? 다들 형식적으로 슬퍼하고 어머니는 저한테 전화해서는 차라리 잘 됐다고 하시는 게 위로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 잃어서 힘든 사람한테 더 정들기 전에 세상 떠나보낸 게 다행이래요. 그러시면서 다시 아이 가지면 될 거래요.
그 말 듣는데 남편도 형님도 시댁 사람들 다 싫어지더라고요. 성급한 결정 아니에요. 형님은 이해 못 하시겠지만 저는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이혼하고 혼자 맘 편히 살고 싶네요. 복권이 당첨된 것도 어쩌면 새로 다시 시작하라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래기실 안에서 있는 동안 정말 많이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에요. 올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엄마는 올케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빨리 기운 내라고 하신 말씀일 거야. 절대 악의는 없다는 거 올케도 알 거 아니야. 나이도 있으시고 말이 거칠었다면 미안해. 그리고 정말로 조카를 잃은 것에 대해 우리 식구들 모두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어. 올케만 힘들었던 거 아니야. 어떻게 이혼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그리고 지금 이 말은 복권 당첨됐다고 내 동생 버리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 이미 마음 굳혔고 선배한테 말하셔도 돼요. 어차피 복권에 대한 지분은 제가 100%일걸요? 전 소송도 각오하고 있어요. 말해봤자 가족들 분란만 일지 않겠어요? 올케가 이렇게 갑자기 변한 것에 너무 당황해서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올케는 복권 영수증을 찾는 내내 저희 가족에게 그동안 쌓인 것들을 쏟아냈고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나오고 말았네요. 이 사실을 남동생한테 알려야 할지 제부나 부모님께 알려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제부가 챙겨놓은 빈 반찬통을 집에 와서 정리를 하는데 세상에 올키가 말한 제부의 복권 영수증이 종이백 밑에 끼어져 있었고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복권 영수증이 맞는지 확인하게 됐네요. 날짜를 확인해보니 올키가 말한 저번 주 날짜였고 핸드폰을 열어 복권 번호를 확인했는데 정확히 일치하더군요. 막상 이 종이가 제 손에 들어오게 되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마도 올케가 제부에게 복권 영수증을 준 날 제부는 그대로 영수증을 이 종이백에 넣고 잊고 있었던 듯 했고 저에게 빈 반찬통을 넣은 채로 준 것 같았습니다. 낮에 했던 올케 행동이 괘씸하면서 돌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다가도 자식 잃은 슬픔에 오죽하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이해가 돼서 너무 괴로웠네요. 알아보니 복권 수령은 1년 안에만 하면 된다고 해서 현재도 저에게 있습니다. 올케에게 말을 해야 할지 이대로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할지 가지고 있는다면 이 돈을 가족에게 알려야 할지 너무나 고민이 됩니다. 혹시라도 올케에게 이 소식이 전해져도 돌려줄 마음은 없네요. 제부가 돌려달라고 한다면 돌려줘야겠지만 말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에게 해답이나 조언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현재 올케는 남동생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따로 올케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올케는 이혼 후에 복권을 수령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혼 후에 받아야 제 남동생과 당첨금을 나눌 일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하지만 제부에게 준 복권은 이미 잊고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마음은 저도 당첨금 가지고 저희 가족끼리 잘 살아볼까 하는 마음도 있죠. 정말 올케를 미워하고 싶지 않지만 마음이 자꾸 서운할 뿐이네요.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가끔 당첨금을 받아서 잘 사는 사람들보다 불행하고 오히려 환경이 더 어려워지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첨금을 찾는 게 조심스럽네요. 저도 사람인지라 왜 욕심이 없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올려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 고민의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